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역사적 사건 2주차입니다. 화요일 첫 번째 수업이죠. 자,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선생님도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많이 어려웠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니까 이 한국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 게 절대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영상 수업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그 고조선에 대한 역사라든지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를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배우게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오늘은 6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 세 나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조선에 대해서 배울 때는 나라를 하나만 배웠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나라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나라를 배우다 보니까 배울 내용이 조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조선 때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있던 이 시대에 있었던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뒤에 4번, 5번, 6번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왔죠. 자, 고조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고조선은 아주 많이 발전을 했다고 했죠. 나라가 굉장히 커졌는데 BC 108년,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에 우거왕이라는 시대에 한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된 고조선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뻗어져 나와서 여러 나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있던 시대를 우리를 부족 국가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부족 국가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이 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고구려 어디인지 찾아볼까요? 고구려는 여기 있고요. 백제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이죠? 그리고 신라는 어디 있을까요? 좀 찾기 힘든데 여기 사로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있던 이 시대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도 여기 뭐 마한, 진한, 변한, 동해, 옥저, 부여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강한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삼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자, 여러분 형성이 무슨 뜻이에요?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발전 속에서 유명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삼국시대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게 된 시대는 바로 고구려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가 보이죠? 이 그림은 고구려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있죠. 뭐 아마 사슴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아저씨를 한번 보세요. 말을 타고 앞을 가고 있는데 뒤를 보면서 화살을 쏘고 있죠. 자, 이거는 진짜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니까 저는 용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맹하다, 용감하다. 그래서 저는 고구려의 별명을 용맹한 나라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자, 실제로 고구려는 굉장히 용감하고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고구려의 탄생입니다. 자, 고구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고구려는 여기 보이는 부여라는 나라가 보이시죠? 자, 이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668년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그냥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영토는 뭐죠? 땅을 영토라고 합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토라는 단어를 쓸게요. 자, 어쨌든 고구려의 이야기는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국 역사책에서는 후한서, 우리 고조선 시대 때 봤죠. 그래서 후한서에서 고구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우리 한국의 역사책에서는 삼국유사, 삼국시대 그거 맞아요. 그리고 삼국사기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책은 같은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고구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방금 찾아봤죠. 고구려는 어떤 나라에서 나왔다고요? 부여라는 나라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대 때는 부여에 금화왕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자, 이 금화왕, 금화의 뜻은요, 금색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개구리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자, 하루는 이 금화왕이 백두산 지역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백두산 안 가봤죠? 백두산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죠? 선생님은 가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금화왕이 백두산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신이 뭐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금왕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여기서 울고 있죠? 그리고 왜 여기에 혼자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제 이름은 유화부인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신의 아들인 해모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결혼을 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화왕이 참 불쌍하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유화 부인을 데리고 부여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에서 부여로 금화왕과 유화 부인은 같이 가게 되었고요. 이 유화 부인은 금화왕의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시간이 지나서요, 유화 부인이 누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네, 아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요, 아기를 낳았는데요, 아기가 아니라 알을 낳게 됐어요. 우와, 알이 크죠? 그리고 그 알에서 아기가 나왔는데요, 이 아기의 이름이 주몽. 그리고 이 아기가 나중에 자라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알을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신화에 대해서 배웠죠. 신화는 역사는 아니지만 뭐가 있다고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나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이야기는 신화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설화라고 해요. 설화는 그냥 여러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가 좀 더 많고요. 역사가 한 80%,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가 한 2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설화 또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알을 낳는 이야기들을요, 우리는 난생설화라고 합니다. 자, 나는요, 우리 계란할 때 란이에요. 자, 생은요, 생일할 때 생이에요. 설화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란에서 나오는 이야기, 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옛날에 이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은 알을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 사람은 바로 하늘에서 온 사람, 즉 누구입니까?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에서 주몽이 태어난 것은 결국 왕이 태어났다는 의미고요. 이러한 난생설화는요, 한반도 지역에 있는 한민족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지역, 뭐 일본 지역이라든지 중국 지역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있어도 뭐 하나, 두 개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한민족의 그 설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만 알아봐 주세요. 자, 알이 뭐라고요? 하늘, 그리고 하늘에서 나온 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알에서 태어난 주몽은 점점 크면서 점점 강해졌어요. 특히 이 이걸 활이라고 하죠. 네, 활을 굉장히 잘 쏘았고요. 그래서 이 주몽이라는 이름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주몽이 힘도 강하고 활도 잘 쏘니까 금화왕이 완전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야, 멋지다. 내 아들 하고 싶다. 나중에 우리 부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생겼는데요. 금화왕은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7명의 아들은요, 모두 주몽을 싫어했어요. 왜? 주몽이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인 이 대소 왕자는요, 주몽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죽여버릴 거야. 네. 그래서 주몽은 너무 슬퍼했죠. 그래서 결국에 주몽은요, 자기의 부하였던 오이, 마리, 협보라는 3명의 부하와 함께 이 부여 땅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 졸본이라는 땅 근처에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는 705년 동안 있었고요. 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라가 길었어요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28명의 왕이 705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고구려가 시작할 때는 이 정도 되는 지역이었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고구려의 땅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네, 정말 커졌죠.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수도, 자, 수도가 뭐죠? 서울이죠. 자, 앞으로 선생님이 수도란 단어 쓸게요. 수도는 뭐다? 서울이에요. 수도가 국내성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평양으로 바뀌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국내성이 수도였습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고구려가 생겼는데요. 자, 그러면 고구려는 과연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지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구려에는 28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살아왔는데요. 딱 3명의 왕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수림왕, 두 번째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세 번째는 장수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외우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동영상 자주 봐주시면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소수림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 왕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소수림 왕은요, 고구려의 17번째 왕이었는데요. 크게 4가지의 중요한 일을 했어요. 불교 수용, 중앙 집권, 율령 반포, 태학 설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잘 소개를 해줄게요. 자, 우리 먼저 불교 수용부터 봅시다. 자, 불교가 뭐죠? 네, 이 부처님을 믿는 것을 불교라고 하죠. 자, 이때는요, 사람들이 믿고 있던 종교, 즉 신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소수림 왕은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믿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불교를 믿게 되었고요. 고구려는 하나의 종교, 즉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불교 수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앙 집권이라는 뜻인데요. 자, 중앙은요. 중간. 자, 그럼 중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집권, 힘을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자, 왕이 있지만 또 귀족들도 있겠죠. 근데 이 귀족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싫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수림 왕은 이 군대를 전부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기겠죠. 자, 힘이 생기고 군대가 많아지니까 왕이 자기 의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힘을 집중시키는 것을 중앙 집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율령 반포인데요. 자, 율령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법이에요. 법. 자, 반포는 사람들에게 알리다. 법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법을 만들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누가요? 소수림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태학 설치. 자, 여러분 태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대학이 생각나죠? 맞습니다. 교육기관,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키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불교를 받았고요. 왕에게 힘을 집중시켰고요. 그리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자, 이걸 누가 했다고요? 소수림 왕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림 왕의 손자였던 광개토 대왕은요. 이름이 너무 어렵죠? 자, 광은요. 넓다라는 뜻입니다. 개는요. 열다라는 뜻입니다. 토는요.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을 넓게 열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영토가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전쟁을 통해서요. 땅을 아주 크게 만들었고요. 이때가 바로 고구려의 최전성기, 즉 힘이 가장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 시대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최전성기였어요. 자, 이름이 장수인데요. 장수는 오래 살다라는 뜻이거든요. 장수왕은 97살까지 살았어요. 네, 정말 오래 살았죠. 97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수왕의 특징은요. 남하 정책을 했는데요. 자기 아빠였던 광개토 대왕 때까지는 북쪽으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수왕부터는 우리는 남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백제와 가야와 신라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이라고 해서 남하 정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평양천도. 원래 서울이 국내성이었는데요. 평양으로 서울을 옮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평양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양으로 서울을 옮겼어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소수림 왕은 불교를 믿었고요. 태학, 학교를 만들었고요. 왕에게
힘을 집중시켰고요. 그리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땅을 크게 만들었고요. 장수왕은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서울을 평양으로 바꾸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요, 국내성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꾸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구려가 발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백제군요. 네. 자, 백제까지 하고 이번 교시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파이팅을 합시다. 자, 선생님은 이 백제의 별명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백제의 무덤입니다. 근데 이 무덤 선생님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 백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백제의 이야기는 아까 소개했던 것과 같이 중국에서는 후한서,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백제는 이 고구려에서 또 갈라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8년부터 기원 후 666년까지 있었고요. 자, 서울에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서울 근처에서요. 그럼 서울 근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가 무슨 나라? 백제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구려를 만든 이야기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주몽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만들었다고 했죠. 누구와 함께? 오이와 마리와 협보와 함께 고구려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 고구려에 올 때 아들이 두 명 있었어요. 온조와 비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이 부여에서요, 다른 아들이 찾아옵니다. 유리라는 아들이 찾아옵니다. 자, 이 유리는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사실 주몽은요, 아내가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의 아들이 바로 유리였고요. 두 번째 아들의 아들이 온조와 비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왕이 될까요? 당연히 유리가 왕이 되겠죠. 그래서 온조와 비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형이 왕이 돼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온조와 비류가 고구려에서 서울 근처까지 와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696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31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백제는 한 이 정도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백제가 가장 강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땅이 커졌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또 일본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백제는 어떻게 발전했을까라고 봤을 때 세 명의 왕이 있는데요. 자, 근초고왕, 고이왕, 침류왕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왕은 근초고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일들을 하면서 백제가 발전했는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고이왕. 자, 고이왕은요, 율령을 반포했어요. 자, 율령이 뭐였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법이죠. 자, 중앙 집권은요, 힘입니다. 그래서 고이왕은 법을 만들고 귀족들의 힘을 왕에게 집중시켰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근초고 왕이 진짜 중요한데요. 근초고 왕 시대 때 이렇게 백제의 땅이 가장 커졌어요. 그리고 고구려와 전쟁을 아주 많이 했는데요. 특히 고구려의 왕이 고국원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근초고 왕이 고국원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국원왕의 아들이 바로 소수림 왕이었어요. 자, 소수림 왕 뭐 했죠? 불교 만들었죠. 태학 만들었죠. 법 만들었죠. 그 다음에 중앙 집권을 했던 왕이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이 소수림 왕과 근초고 왕은 원수예요. 정말 서로 싫어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침류왕인데요. 침류왕은 불교를 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고구려와 백제가 그리고 신라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불교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 교육기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이 세 나라가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이름을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무엇을 통해서 발전을 했는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불교 수영, 율령 반포, 중앙 집권, 교육기관.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백제 근처에는 한강이 있었죠. 그럼 한강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농사에 좋은 땅이 있고 쌀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군사를 만들죠. 그래서 고구려와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또 이 한강에 있으니까 우리가 뭘 탈 수 있나요? 배를 탈 수 있죠.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중국과 일본과 이렇게 다양하게 교류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고구려와 백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신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었던 재미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